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까지는 약간 날씨가 포근한 기운 좀 있었는데 내일부터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다들 내일 추위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추위만큼이나 최근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코스닥도 이번 주는 이제 대체적으로 하락이 좀 많았죠. 최근 보면 어, 코스닥이 거의 8, 9주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봉상 첫 음봉, 의미 있는 이 저항 구간에서 음봉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져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1월 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분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시고 그 이후 국내 증시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꼭 복기를 해 보시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러한 AI의 확장이 과연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미국 시장 보면은 테슬라는 빠지고 2차 전지, 전기차 밸류 체인들은 엄청나게 빠지는데 국내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참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고 모호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실 에코프로 BM은 상징성이 좀 있죠. 에코프로 BM이 죽어버리게 되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 지수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살려주는 부분이라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그리고 뭐 엔캠을 제외한 2차 전지는 조심하면서 좀 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수라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투자하기 적합한 구간인지 아닌지를 많이 나타내 주죠. 코스닥 기준에서는 저는 생명선을 21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1선이 깨지고 올라와서 다시 꺾이게 되면은 20거래일간의 평균이 다시 흩어져서 떨어지는 구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월달, 4월달의 개장 수익률이 확 바뀌겠죠. 매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돌아보면 이 시장에 빠졌을 때 오히려 굉장히 움츠러들고 뭐 안 해요 사람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종목군들을 담고 뭘 해서 올라갈 때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또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보면은 시장이 막 올라오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시장에 침체가 들 때마다 그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퇴출을 당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시장의 자체 메커니즘이라는 거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뭐 드라이 없어서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지금 뭐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코스닥 기준에서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달 만에 지수가 21%가 상승을 했으면 조정이 반틈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요, 코스닥 기준에서 1년에 두세 차례는 무조건 마이너스 15% 이상 안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항상 내 모든 거를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구간에서 얼마나 자산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적정한 자산 배분과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존재합니다. 지금의 구간이 특히 레버리지를 잘못 썼다가는 완전히 박살나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 시장이 주는 이 상승을 온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강한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기는 좋으나 전체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조만간 올 것이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요. 시장에 붙어 있지 않고 시장을 보지 않고 그냥 난 떨어지면 살래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들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준비하면 제가 볼 때는 설 전후로 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설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2주 뒤면 됩니다. 시장 하락이요? 단 3일이면 박살내버리고도 남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왜 선물시장에서 그 선물시장에서 롱숏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잠깐 적으면 왜 상승은 롱이라고 하고요, 왜 하락은 숏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롱은 천천히, 롱 길게 올라간다. 숏은 한 번에 떨어진다. 예. 하락은, 롱은 천천히 올라가지만 하락은 한 번에 천천히, 이거는 비정상적이니까 하락은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롱숏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듯 어느새 그렇게 한 번에 두세 차례 탁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은 네, 뭐 카페 문의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피 8거래일 하락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 반등 가능성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는 AI 확장성의 시장은 베팅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뉴로메카의 급등, 말 그대로 AI 확장의 로봇으로의 확장,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부터 시작한 국내 기업들 M&A 이슈까지 좀 더해졌는데 아직 M&A 이슈가 안 터진 게 뉴로메카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이벤트가 참 많은 날입니다. 뭐 갤럭시 언팩도 있고 뭐 애플 비전 프로 사전 예약도 있죠. 뭐 예약 뭐 시작하자마자 완판됐다, 뭐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오픈AI 챗 GPT 나왔는데 확장성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앱이 늘어나는 거는 긍정적이게 저는 좀 해석이 되고요. 그렇듯 지금 AI 로봇 뭐 이런 쪽 잘 봐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제가 카페에다가 이거 글 하나 올려놨는데 잘 보십시오. 정말 이런 차트 패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벽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을 아십니까? 1만 시간 계속 봐야죠. 눈에 있고 꿈에서 보일 때까지. 그래야 뭐 이런 돌파 구간에서 배팅을 하고 누르면서 배팅을 하고 하는 거고, 손절도 나가는 거죠. 손절은 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해보지 않은 이상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손절이죠. 말 그대로 내 손가락을 자르는 그 고통을,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자, 글로벌 1위 시가총액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상가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면서 지수를 끌고 갈지 아직은 미수입니다. 나스닥 기준에서 옆으로 횡보만 해주면 다행이다 싶고요. 빠지게 되면 국내 증시 반등하더라도 추후에 상승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인지하고 지수를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금요일날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지수 양시장 다 빠졌죠. 특히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음봉을 보였고 코스닥도 코스닥 152%가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빠진 흐름입니다. 최근에 일본 니케이는 연일 신고가를 보이고 있지만은 중화권과 국내 증시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 이 선진 지수와 이런 그 외 지수의 괴리가 굉장히 커져가는 최근 시점이고, 자금 시장 흐름 보면 고객예탁금이 59조였는데 49조까지 빠진 점은 부담이다. 신용잔고가 지금 18조 1000억인데 18조 3000억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잔고는 올라가고 예탁금은 10조가 빠졌다. 이런 점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여전히 거래대금은 센 편이죠. 10조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센 편인데 거래대금 부분에서도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 명명백백하게 비중을 확 늘려서 대응하기보다는 눌림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는 1월 초 하락을 뒤로하고 이번 주 내내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수는 다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려놨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강세 주요했고 오픈AI 인수로 시총 1위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AI가 확실한 메가트렌드라는 것을 다시 증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텍 질주로 나눠 볼 수 있죠. 그리고 글로봇
봐야 될 것 같네요. 반면 테슬라 그나마 양반이고 테슬라도 반등 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전기차 밸류 체인 업종은 처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의 돈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1월 2일 강력한 상승을 뒤로하고 코스피 8거래일 음봉입니다. 오랜만에 발생한 장기 음봉 발생했고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락의 각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반등 국면에 진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21선 생명선 이탈하면 그 이후 21선 안착을 못한다. 저항을 맞는다.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더불어 트렌드하게 트레이딩 병행하고 저렴한 종목들 저가에 대기하면서 투자를 준비하십시오.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 상승했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 나올 수 있죠. 코스피, 코스닥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 3주 빠지는 거 1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한방 제대로 크게 맞으면 계좌 아프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 조심하십시오. 글로벌로 보면 정부의 투자 확대 소리 없습니다. 대신 지정 확정 리스크 조금 있습니다. 홍해 이슈, 대만 총통, 친미 당이 당선을 했고요. 북한 김정은 도발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부터 트럼프 공화당 경선이 있습니다. 화학제를 잘 따져봐야 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 쪽은 지수가 하락을 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쪽과 반대쪽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고요. 결국 한쪽이 많이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올 때는 지수의 바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시장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관점은 계속 머릿속에 박아놓고 내 컴퓨터 앞에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라면 적어놓고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번 주 갤럭시 언팩 17일, 18일 이때 있고 애플 비전 프로 19일 날이죠. 지능형 로봇 16일 날 발표되어 있습니다. 매매 준비하십시오. 갤럭시 24 세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제주 반도체 높은데 그 전에 반등 없이 급락을 세게 준다면야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반등할 때 비중 줄여야 되겠죠. 애플 비전 프로 아직 시간이 있는데 또 사전 예약에서 완판됐다 뭐 그랬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반등할 수 있고 눌림시 일부 매수해볼만 합니다. 로봇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 최근 강조했던 종목이죠. 저도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강조했던 종목이고 금요일날 종가는 일부 덜어냈으면 괜찮다. 그리고 다시 GMS 관점에서 보면 괜찮다 생각되는 종목이고요. 오픈 AI GPT 스토어 확장성이 크긴 한데 과연 킬러 앱이 등장할지 그리고 지속될지 관심 보고 가급적 상한가 같던 친구들 보십시오. 2차전지 시장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BM이 버티면 좋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전구체 대규모 투자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에코프로 머티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많이 낮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 좀 봐봐야 될 부분이고요. 2차전지는 저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에코프로 BM은 박스권 매매할 거고요. 이 박스권이라 하면은 당연히 장기 평선 기준에서 240일선 언저리 그 다음에 저는 월봉의 21선 근처를 좀 보고 있고 올라가면은 이제 양방향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 알려드렸기 때문에 보시고요.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매물대가 쉽지가 않은데 이 실적 미스라는 게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희망 고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봐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홍해 이슈, 흥하해운 상한가, 물류주 시간의 상승인데요. 사실 글로벌적으로 머스크가 대장이죠.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비트코인 ETF 했을 때 회원님들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야기할 때 저는 좋게 안 봤어요. 상한가 들고 가는 거. 왜냐? 비트코인 자체에 세론이 발생을 한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후퇴 왜 상따를 하냐? 똑같은 관점입니다. 똑같은 관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조정시 매수해야 되고 제약바이오 조정시 매수해야 됩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OCI 이슈로 경영권 분쟁이 나오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일단 장남 우호지부 뭐 한국
뭐 무슨 기술 해서 합치면 32.2%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영권 분쟁까지 가고 뭐 돈을 더해서 지분을 사들인다. 5천억의 상속세 재원을 지금 허덕이는데 지분을 사들여서 경영권 분쟁한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들을 좀 보죠. 시간의 종목군들 보면 뭐 크게 의미 있는 종목은 많이 없고 물류, 그다음에 로봇 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물류와 로봇이 전부였다. 빠진 종목들 뭐 이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되고, 지수 코스닥 기준에서 21선 깨고 떨어지면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21선 깨지면 뭐 여기서 반등하겠죠. 반등하면 또 저항 맞아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물 타는 거를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계좌를 살릴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강한 종목 내에서 대응해야죠. 얘의 돌파 구간은 이 자리예요. 여기 아랫꼬리 있는 이 자리가 돌파 자리잖아요. 코스닥은 여기 지수에서 여기가 돌파 자리고, 돌파를 했는데 이 자리를 갭 하락하고 반등해서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아래로 밀릴 수 있다. 여기 올라오면 일부 비중을 줄여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지수는 판단을 하고 좀 볼 생각이고요. 아마 그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빠졌는데 이런 장기 평선들 60일 이평이라든지 240, 122평선 중첩되어 있는 구간에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들 한 번에 이탈하고 빠지면은 적어도 기술적 반등을 하겠다. 기술적 반등은 누가 하냐? 삼성전자가 한다. 기술적 반등은 삼성전자가 이런 구간에 떨어지면 한다. 왜? 지수보다 세니까 삼성전자가 반등한다. 아랫꼬리는 단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61선 살짝 이탈하는 아랫꼬리 정도 단기 매수 타점 잡아보고, 더 깬다. 주봉에서 75,000원 라인 21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갭 메우는 자리죠. 72,000원 여기 깨고 여기에서는 사본다. 이 갭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사본다. 71,000 뭐 얼마 사본다. 그리고 대응한다. 이렇게 보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이렇게 강한데 너무 안타깝고요. 안타깝고 지수 반등할 때 쇠는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하시고 보고, LG에너지솔루션 너무나 안 좋죠. 이런 거 물려 들어가지 말고 추세 전환하면 그때 보는 겁니다. 그때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241선에서 지진데요. 지진데 좀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죠.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좋아하는데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을 해보고, 뭐 60 월봉상 항상 21 이평선까지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지 여부를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 61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주봉 쌍바닥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만원 오면 한번 사볼만 하다 정도 포울은 보고 있고요.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BF 금요일도 좀 강한데요. 지금 이때부터 계속 매도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반등하면 또 매도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삼각수렴이 끝나는 자리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앞에 매물대가 많아서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한다 라고 봐야 되고, 빠지게 되면 이런 구간들 추세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삼각 지금 수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거래 대금이 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상승할 때 거래 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자, 에코앤드림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야금야금 좀 올라오는 게, 저는 에코머티의 시가총액 기준에서 전구체 관련된 종목이 너무 싸서 얘가 올라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규모 투자 이슈로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정말 얘가 되나 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회사에서 그런 게 좀 터졌고, 바닥권 상한가긴 한데 이 저항권이 좀 많죠. 저항권이 좀 많아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시가 갭이 낮게 뜨거나 했을 때는 살짝 눌림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따 비슷하게 좀 했는데 상 풀리길래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돌파 눌림에서 좀 들어갔고요. 의미 있는 종목 뭐 이런 것도 사실
컵앤 핸들이라고 볼 수 있죠. 패턴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택을 보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은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이거는 선물해서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헬스케어 물량이 튀어나올 건데 위에서는 매도로 좀 들어갔고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모멘텀이 좀 이쪽은 약해요. 지금은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모멘텀 좀 약한데 지켜는 봐야 되지 않나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제약바이오도 사실 지금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알테오젠은 그나마 양반인데 뭐 그 외 뭐 최근에 강했던 레고캠 바이오나 종목군들 다 힘들죠. 일단 레고캠 바이오는 21선을 많이 하나 이탈을 했을 때 이 초기 라인들 오게 되면 길적 반등을 여기에서 힘모아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는지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그냥 뭐 다이렉트죠. 뭐 이런 거 1등 종목이 아니니까 안 보는 거고, 뭐 한올바이오 얘도 그냥 체크만 좀 해보고 있고, Y바이오로직스 아래 꼬리는 잡았는데 갭 메우기 정도 흐름이라 추가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고, SK 이노엔 좀 빼주면 볼 것 같고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 이슈의 중심에 좀 타긴 했는데요. 우호지붕까지 좀 겸비를 하고 있어서 월요일날 갭이 뭐 많이 뜬다 어쩐다 이거를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터지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뭐 끼가 좀 있었죠. 얘도 끼가 없지만은 않았었죠. 이때 고 회장님 자꾸 하시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그랬던 그 끼가 좀 있어서 M&A 관련된 뭐 회사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뭐 그런 이슈로 이렇게 날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끼 때문에 아마 움직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체크를 하고 좀 봐봐야 되겠네요. 예전에 그런 이슈로 상한가도 가고 날아가기도 했었으니까 좀 이슈가 시장에서 좀 확대되는지 아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강했던 파로스 아이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다 밀리는데 AI 중심이니까 또 밀리면 이런 박스권 하단 정도 체크를 해놓고 보는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금요일날 로보스타가 아침부터 굉장히 좀 빨리 움직였는데 LG발이죠. LG발. 근데 이제 오후장에 왜 로보스타가 빠지고 그 뉴로맥하고 올라갔겠습니까? 이미 지분 투자를 해놓은 LG전자에서 얘네한테 지분 투자를 더 하지는 않겠다라는 관점이겠죠. 추가로 다른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얘는 좀 여기서 들어왔네요. 상한가 생각하고 상따로 들어가려다가 상 바로 못 가는 것 같아서 바로 상가에 매도 직전에 매도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로 좀 갈아탔었는데, 아무튼 이쪽은 거래는 많이 터졌는데 위에 매물대는 벗겨내지 못하고 새롭지가 않으니까 뉴로메카가 최근 흐름은 괜찮습니다. 이 구간을 넘기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못 넘기죠.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이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건 모르겠고,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한 구간들 체크를 하면서 눌릴 때 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요. 저도 이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뭐 보신 분들도 우리 좀 많이 계시던데, 뭐 이런 자리들 돌파할 때 들어갔으면 좋았죠. 근데 이제 막판에 강하게 돌파했던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서 동시효과에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마감을 했었고요. 로봇주는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에 보면은 로봇에서 이렌시스 뭐 삼성발 이슈 달고 올라오고 상한가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는 뭐 이런 트렌드적인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주도 지금 상한가하고 나서 좀 밀렸죠. 이 3일선, 5일선이 깨지기 전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며칠 음봉을 보이는데 거래가 감소한 흐름에서 재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MP 4x4 많이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리면 거래다 많이 밀리면 그때 한번 이벤트성으로 보는 게 저는 적합하다. 많이 밀리면 보는 게 괜찮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만약에 반등을 해버리면 매매는 못할 것 같아요. 반등을 해버리면. 그리고 네오셈도 금요일날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줬고요.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큐렉소, 지금 미국의 인투티 투스 시지컬 다비치 로봇이 신고가를 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강세인데요. 뭐 이때 시간에 이때 좀 잡아놓은 거 들고 있다가 좀 매도 고점 매도는 좀 못했는데 이거는 단계 좀 날렸고요. 나중에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트레이딩 전략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 조정시 매수해야 될 종목군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IPO 관련해서 막 종목군들 올라왔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이런 애들 계속 지켜봐야 되고, 카카오뱅크라든지 뜬금없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 강한 거래 대금을 터쳐놓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1, 2연봉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HMM은 좀 뭐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큰 수익 안겨주는 종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쌍봉까지 올라온다, 쌍봉까지 올라온다, 그리고 대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돌파한다 하면,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뭐 위에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해놓고 대응을 해야죠. 이 구간을 뚫어버리면은 쇼커버가 들어오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하면 뭐 이 위에서 N파동으로 대응을 하고, 여기서 저항받고 죽으면은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하고, 심플하게 종목군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네, 시장 녹록지 않았고, 이번 주도 시장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